당신은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어왔지만 물리학은 그 말을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거의 냉혹할 정도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붙잡아낸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임시 구조물인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진실이 묘지나 병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체온, 당신의 피부를 빠져나가는 아주 미세한 분자들 속에서 당신은 이미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동시에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죽음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온 어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물 한 컵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방입니다. 당신은 그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인만이 당신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과학 지식이 사라지고 단 한 문장만 남겨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남기겠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것을 과장이 아니라 가장 압축된 진실로 보았습니다. 단지 돌과 물과 철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박동, 공포, 그리움, 사랑받고 싶다는 충동까지도 결국 원자의 배열과 운동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안도하거나 반발합니다. 안도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그럼 죽음도 그저 물질의 변화일 뿐이겠지. 반발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인간을 어떻게 원자의 덩어리로만 말할 수 있나. 그런데 파인만의 방식은 둘 다 동시에 거부합니다. 그는 인간을 하찮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앞에서 걸어다니고 말하는 저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배열된 원자들의 거대한 덩어리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진짜 무게는 인간을 깎아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보이는 설명이 오히려 얼마나 압도적인 경이로 이어지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장 때문에 다른 더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원자입니까? 형태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조용한 시선입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검은 화면을 상상합니다. 모든 것이 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단면 말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그런 장면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없음은 이야기하기 쉽지만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지웁니다. 하지만 지우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자연은 없애기보다 흩어버리고 끊기보다 재배열하고 끝내기보다 다른 문장으로 이어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고정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이루는 분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숨은 바깥 공기와 섞이고 몸속의 원자는 끊임없이 교환됩니다. 당신은 하나의 물체라기보다 잠시 유지되는 소용돌이에 가깝습니다. 강물 위에 생긴 와류처럼 모양은 한동안 지속되지만 그 안을 지나가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물체의 파괴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애초에 물체가 아니라 패턴이라면 죽음의 정의는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겨울 새벽, 차가운 창문 앞에 서서 숨을 내쉽니다. 입김이 하얗게 번졌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진 것은 형체뿐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더 넓은 공기 속으로 풀렸습니다. 눈앞에 흰 무늬가 해체되었을 뿐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우리의 언어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존재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파인만의 또 다른 통찰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는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가설도 결국 동물이 하는 모든 일은 원자가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슬픔을 모욕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물질의 조직인가를 드러냅니다. 우주는 돌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죽음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은 폭발했지만 비극을 느끼지 않았고 은하는 충돌했지만 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생겨난 것이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으로 자기 해체를 알아차리는 사건이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아마 나무를 볼 때 그것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느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뿌리가 땅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은 대부분 공기에서 온다고. 나무는 공기에서 나온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거의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지는 단단한 나무, 무게를 가진 의자, 불에 타는 장작, 그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서 왔습니다. 햇빛이 그것을 붙잡고 식물이 분해하고 산소를 다시 공기로 돌려보낸 뒤 남은 탄소가 줄기와 잎과 결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숲은 땅 위에 솟아난 고체라기보다 빛이 잠시 붙들어 놓은 공기의 조각들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만약 나무가 공기에서 오고 당신의 몸이 그 나무와 같은 우주적 회계장부 안에 있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 부르는가? 물질은 빌린 것이고 에너지는 통과하는 것이며 형태는 잠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라는 어떤 중심을 너무 확고하게 느낍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첫 번째 문을 조금만 열겠습니다. 처음에 세 개 질문 중 하나, 가장 바깥쪽 질문 말입니다. 죽으면 몸은 정말 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은 비교적 단호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해됩니다. 풀립니다. 이동합니다. 재사용됩니다. 사후 몇 분 안에 세포는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고 효소가 세포막을 허물고 장내 미생물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은 채 조직을 가로질러 퍼집니다. 강직이 오고 부패가 시작되고 기체가 차오르고 연한 조직은 액화되며 결국 몸은 주변 환경으로 스며듭니다. 흙 속에는 질소와 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방출되고 그곳은 다른 생명의 조건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 바깥으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회로 안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다는 감정은 종종 설명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설명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겨누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죽음을 특별 대우받는 예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사랑, 내 기억, 내 얼굴, 내 이름, 내 고통은 우주의 다른 분해와는 달라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거의 언제나 보편 법칙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 안에서 오히려 더 무서운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생각 실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를 하나 상상하십시오. 누군가 그 의자에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솟고 열이 퍼지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당신은 의자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식으로 보자면 의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입니다. 장작 속에 갇혀있던 탄소는 다시 공기 속으로 풀렸고
햇빛이 오랫동안 저장해둔 에너지는 열과 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잠시 응고된 덱이었고 불은 그 응고를 다시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도 형태의 고집이 풀리는 순간일 뿐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답을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많은 설명이 값싼 위로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별의 먼지다. 우주는 계속된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원자가 남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목소리, 이 시선, 이 단 한 번의 내부적 경험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의 첫 번째 진실은 위로가 아니라 제거입니다. 그는 먼저 환상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견고한 물체가 아닙니다. 독립된 실체도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안정된 교환 과정이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재배열입니다.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언어로 느끼는 모든 것을 자연은 구조의 언어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숨이 멎을 만큼 큰 경회가 시작됩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탄소와 산소, 거대한 폭발 속에서 흩어진 더 무거운 원소들이 다시 모여 태양과 지구와 바다와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나사의 설명대로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리 안의 물질 상당수는 오래전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시적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계보입니다. 이제 나무와 당신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나무는 공기를 먹고 빛을 저장합니다. 당신은 그 나무와 다른 생명을 먹고 산소를 들이마시며 별에서 온 원소들로 잠시 말하고 사랑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은 애초에 닫힌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여러 시대에 걸쳐 빌려준 재료들의 임시 협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확히 무엇이 끝나는가? 이 질문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죽음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의식의 문제가 됩니다. 원자는 남습니다. 분자는 이동합니다. 열은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뇌라는 장기 안에 있었습니까? 기억의 연속성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원자들이 서로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만 나타나는 아주 높은 차원의 패턴이었습니까? 파인만은 자연의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죽음에 대입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낯선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흑백으로 상상합니다. 있음 혹은 없음, 존재 혹은 소거. 하지만 자연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은 물질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서 경험을 닫고, 경험을 닫으면서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첫 번째 열린 고리는 풀렸습니다. 죽음은 적어도 물질의 관점에서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몸이 아니라 패턴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열린 고리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그 이상한 일, 즉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사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은 매번 호출될 때마다 약간씩 다시 쓰이고, 몸은 교체되고, 관계는 당신의 신경계 구조를 바꾸고, 언어는 당신의 내면 독백의 모양을 수정합니다. 당신은 같은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 동일성은 완전히 고체가 아니라 느린 편집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일입니다. 죽음은 이 재구성이 중단되는 사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단은
없어짐과 정확히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멜로디를 떠올리십시오. 음표는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남아있고 공기도 남아있고 진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면 멜로디는 어디로 갑니까?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순서로, 그 관계로, 그 긴장과 해소의 패턴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쩌면 이런 종류에 더 가깝습니다. 물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특정한 배열과 리듬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멜로디는 끝났어도 그것을 들은 사람의 신경계 안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한 문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시선은 수십 년의 감정 구조를 바꾸며 한 사람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시작시킵니다. 그러니 나라는 것은 내 피부 경계 안에만 있지 않았던 셈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억, 습관, 두려움, 용기 속으로 스며들어 이미 복제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 불멸 같은 값싼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냉정한 그림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중심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물질적으로 흩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재순환되며 관계적으로 전파되고 문화적으로 잔향을 남깁니다. 죽음은 한 점의 꺼짐이 아니라 중심이 풀리며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사건입니다. 파인만의 말을 한 번 더 빌리자면 생명이 하는 모든 일은 원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얕게 읽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뜻은 그러니 인간은 별것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인간이라는 현상은 원자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돌도 원자입니다. 바다도 원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끝을 예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구조는 극히 드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원자를 섞고 별을 태우고 행성을 시키다가 마침내 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어느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의 숭고함은 답을 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물질이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질문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린 고리로 갑니다. 당신이 죽음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온 착각은 무엇인가? 그 착각은 아마 이것입니다. 우리는 형태의 붕괴와 존재의 완전 속어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얼굴이 없어지면 존재도 없어졌다고 느끼고 목소리가 멈추면 그 사람이 우주 전체에서 삭제되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삭제보다는 변환을 말하고 생물학은 종결보다는 순환을 말하며 관계의 세계는 단절보다는 잔향을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하나의 몸으로 살지만 당신이 남기는 효과는 한 몸의 경계를 넘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물질의 손실이 아니라 관점의 소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계속되지만 이 방식으로 당신을 경험하던 내부의 창은 닫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원자의 소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체가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의 주의, 사랑, 선택, 언어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패턴은 영원하지 않기에 귀합니다. 멜로디는 끝나기에 음악입니다. 불꽃은 사라지기에 빛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끝나기에 자기 삶의 형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자연의 상상력이 인간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진짜 무게는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낯선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벽으로 상상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문턱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그 문턱을 넘어 당신이라는 의식이 계속된다고 과학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것은 더 제한적이고 그래서 더 믿을 만합니다. 당신의 물질은 돌아가고 당신의 패턴은 해체되며 당신의 영향은 남고 당신의 경험은 닫힐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위로가 적습니다. 대신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때로는 정확한 진실이 모호한 위로보다 더 깊은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은 당신이 무로 지워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아주 오랜 시간 별과 공기와 빛으로 빌려 만든 당신이라는 패턴을 풀어 다시 세계 속에 흩어놓는 사건이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의 소멸이 아니라 그 패턴 안에서만 열리던 단 하나의 내부 시점이 닫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삶의 질문은 더 이상 나는 죽으면 사라지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에서 빌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의 잔해, 공기의 탄소, 타인의 말, 오래전 누군가의 선택, 그리고 잠시 열렸다가 언젠가 닫힐 하나의 시점. 그렇다면 그 짧은 열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나의 패턴으로 남기고 싶습니까?